안녕하세요. 데코디 영선 용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026년 중간고사 트렌드 예측을 저희가 시리즈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 유형입니까? 이번에는 서술형을 서술형. 한번 다뤄보도록 말 그대로 저희가 천기누설이라는 컨셉을 잡고 컨텐츠를 분석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전년도에 있었던 시험지들을 전부 다 봤어요, 저희가. 네. 그죠? 근데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문제 유형들에 대한 언급들도 제가 해드릴 거고, 특수하게 등장하는 문제 유형들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를 준비함에 있어서, 기말고사를 준비함에 있어서 이 트렌드 분석에 맞춰서 진행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강사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실은 저희가 뭐 이미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맞춰서 좀 내신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지 않나. 맞습니다. 그겁니다. 서술형에 가장 많이 등장했던 문제 유형은 아무래도 네, 어법 고치기, 어법 수정이라고 하죠. 일단 어법 고치기, 어법 수정 요 유형들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유형인데, 일단 본인이 실력이 좀 부족하면 눈에 익은 형태를 적었다가 틀리는 경우가 많고, 왜냐면 그 빈칸에 주목을 하지 주변을 보진 않거든요. 맞아요. 근데 주변 앞에나 뒤에 학교 선배님께서 문장 자체를 변형을 해놨다면 본인이 익숙한 형태를 적었다가는 틀리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마침표부터 마침표까지의 철저한 분석을 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게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거 지문 전부 다 외워야 돼요? 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냐, 무조건 외우라고 해요. 무조건 외워야 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외워서 맞힐 수 있는 수준을 한 50% 정도로 보잖아요. 외워서 맞힐 수 있는 문제의 양을 한 그 정도로 보는데, 그러면 그거는 50%밖에 안 되니까 안 외우고 나머지는 그렇게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서 이 지문에 이거는 그대로 나왔다와 변형이 돼 있다를 정확하게 잡아낼 줄 아는 거, 요게 첫 출발점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암기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형이 됐구나 하면 이게 기존에 있던 것들을 대입하는 형식이 아니라 풀어가는 유형으로 바꿔야 된다. 요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죠? 그래서 어법 수정 관련한 부분에서는 단순하게는 일단 암기가 필요하다. 암기가 필요한데, 거기에 암기로서 점검해내는 게 뭐냐? 이건 지문과 같다 다르다. 이걸 판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먼저 길러야 된다. 응용력이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나왔던 건 당연히 영작. 영작. 그리고 영작은 이제 두 부류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말 그대로 한글을 준 다음 거기를 그냥 생으로 영작하게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단어를 쫙 준 다음에 흙 뿌려놓고서 배열해보세요. 배열해보세요. 근데 그 두 부류가 섞인 케이스들도 있죠. 표제어만. 표제어만 한 두세 단어 준 다음에 써보세요.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도 암기가 일단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포인트는 어디가 있냐면, 본문과 완전 똑같이 영작하는 문제라면 여기서는 암기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죠. 근데 학교 선생님께서 조건을 까다롭게 주셨다. 본인이 숙지한 어떤 그 문장을 적어 내려갈 때 12단어였는데 조건이 11단어다, 맞아요. 10단어다, 이런 상황이 생기면 여기에서도 응용력이 필요를 하죠. 근데 이것도 본인이 암기를 해놨다면 그 안에서 쉽게 변형이 가능한 포인트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맞아. 근데 그거마저 없으면 맨 땅에 헤딩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오답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저희가 수업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단순히 자, 이 문장 중요해 외워, 이러면 사실 강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인강만 들어도, 아니면 그냥 본인이 봤을 때 좀 자료 하나 받아갖고 별표만 갖고 외워줘도 된다. 근데 그게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 무슨 if절이 나왔는데 도치가 발생한 상황이다. 우리 맨날 얘기하는 if, 이원, not 같은 문장 있잖아요. 네. 저희가 외웠을 때는 12문장이었는데 12단어짜리 문장이었는데, 이론 차원에서 저희가 이거는 if가 생략되면서 도치가 발생할 수 있어, 그러면 한 단어 줄 수 있단 말이야. 이런 걸 숙지를 시켜줬느냐 주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대처가 되냐 안 되느냐로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문장들을 서술형으로 등장할 만한 확률이 높은 거라고 찍었을 때 반드시 그 이론까지도 같이 가져야 된다. 요게 핵심인 거죠. 그 어순 배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어를 바꿔놓거나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과 바뀌어 있다면 어떤 이론을 통해서 이 부분에 이 단어가 대체로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이게 뒤로 빠지거나 앞으로 나가야 되고,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찍어주고 외워라가 아니라 뭐까지 같이 챙겨야 된다? 어법 이론까지. 어법 이론까지 꼭 같이 챙겨야 되는 수업이 병행이 돼야 된다. 본인이 공부를 하실 때도요, 따라서 이 문장을 외웠다로 끝, 이게 아니라 여기서 어떤 포인트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변형이 가능하다는 어법 이론, 여기까지 숙지가 됐는지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포인트죠, 이거? 그거를 누가 주죠? 데코디입니다. 안녕하세요. 데코디 영상 용티입니다. 데코디입니다. 데코디 하세요.
세 번째로 많이 등장하는 유형들은 좀 여기가 좀 다양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지층 추론 문제라든지 빈칸 내역이라든지 이런 식. 근데 그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조금 할 만한 문제 내용이라 그렇게까지 어렵게 등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밑줄친 부분에 대해서 가리키는 대상을 찾고 혹은 여기에 선행사를 찾아내고 내용을 풀어내고 하는 것들은 지문에 대한 숙지가 좀 잘 돼 있고 내용에 대한 연습이 좀 잘 돼 있으면 또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봤으면 아마 대처가 가능할 겁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요약문과 주제문 완성. 그거는 진짜 까다로운 것 같아요. 요즘 그냥 제일 어려운 문제, 저희가 킬러 문항 수업들도 계속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 쇼츠로도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보면 대부분들이 다 뭐냐, 가장 어려웠던 문제고 오답이 제일 많이 났던 문제가 요약문 완성하기. 근데 저희가 요약문 완성하기를 보통은 모의고사에서는 40번 문제로, 수능 문제에서는 객관식으로 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객관식으로 나오는 케이스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 정도면 할만해요. 어휘력이 좀 처지면 힘들 수 있겠지만, 근데 그게 서술형 문제로 등장해서 단어가 아니라 구 혹은 절의 덩어리를 메꿔야 한다든지, 혹은 지문에 언급됐거나 지문에 나와 있었던 단어들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단어를 써야 한다든지, 요즘은 제약 조건으로 뭘 거느냐, 이만큼의 단어표를 준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를 빼고 써넣으세요라는 학교들도 등장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난감하죠. 말 그대로 이건 그냥 실력평가 아닙니까? 그죠? 좀 까다로운 유형이고 또 이 유형들을 풀 때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잖아요. 근데 학생들한테 또 벌어지는 상황이 뭐냐면 잘 적어놨어요. 근데 본인이 5분을 투자했다라고 하면 5분을 투자했기 때문에 본인이 적은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노베이스에서 수일치, 시제일치, 능동, 수동, 품사 이것까지 점검을 해야 하는데 거기까지 못 가는 거죠. 미리 벌써 본인은 5분을 투자를 했고 내 생각에 이게 맞는 것 같다. 근데 한 끗 차이로도 나가는 상황이 생겨버리는 시라 이게 제일 까다로운. 부분 점수라도 주면 다행이지, 그죠? 근데 부분 점수 안 주고 그냥 날려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상위에서 점수차가 많이 나지 않으면 그냥 날려버립니다. 그런 문제들은 얼마나 억울해요. 맞아. 그 S 하나 빼먹은 거 맨날 학생들한테 가끔 연락 오잖아요. 선생님 S 빼먹어서. 맞아요. 눈물 납니다. 저희도 울어요, 같이. 같이 울어요. 근데 이게 5등급제로 바뀌면서 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1등급 자체가 10%가 되다 보니까 동점자가 많아가지고 부분 점수를 아예 안 주는 상황이 만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도 실력이다. 그 실수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을 만큼 점검하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간 배분도 잘해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몇 분을 들였기 때문에 하는 어떤 그냥 투자 개념으로 여기에 이만큼을 메모했으니까 나는 그냥 여기까지 괜찮아 하지 마시고, 반드시 어법 점검을 할 수 있는 칸, 예를 들어 뭐하는 절인데 이러한 것이라면 이게 여기다가 원래 뒷절이 좀 불안전에 왔어야 될 것 같은데 했는데 알고 봤더니 됐어야 되는 상황, 혹은 단수복수 파악을 잘못해가지고 S가 붙고 안 붙고를 쓰는 상황, 이런 것들도 하나씩 전부 다 점검할 수 있을 만한 실력, 그게 키워져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좀 미안한 말이지만 내신을 내신 기간 동안 잘 준비했다고 시험을 잘 보는 케이스 그 많지 않습니다. 그죠? 보통은 3월 두 번째 주차에 내신을 시작한다면 그 전에 이미 실력이 완성된 상태로 들어가야 되고, 그때까지의 실력을 평가하는 유의 문제들이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 차원의 이해뿐만 아니라 어법에 대한 것들, 그리고 어휘에 대한 수준, 그리고 어휘를 어법 차원에서 점검해서 어형 변형까지 신경을 쓸 수 있을 만한 그 정도 실력을 키워놓고 들어가야 된다. 결국 그냥 잘하는 애가 잘 보게 되어 있는 시험인 거네요. 그죠? 슬픈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직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어떤 트렌드별 예측을 좀 해드렸으니까 이 정도까지 나온다고 라고 생각하시면서 준비를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네.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도 이게 뭐 특강을 하거나 혹은 뭔가 다른 것들을 같이 병행하면서 좀 힘들 텐데 이 시기를 잘 버티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4가지, 크게는 어법의 수정과 관련한 부분, 그 다음에 영작과 배열, 그 다음에 뭐 지층 추론이나 빈칸 같은 내용과 관련한 부분에 마지막은 뭐 요약문 완성, 주제문 완성 같은 그런 문제의 내용과 어법까지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역량을 미리 키워놔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좋았습니다. 요즘 애들 시험 준비하기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저희는 점수를 만들어 드립니다. 제 코디였어요. 감사합니다. Thank you.